선생님 이거를 멋지게 좀 해주세요. 뭐 목적은 달라요. 뭐 돈을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관광지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름답게 해주세요. 뭐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CS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면 돼요. 그럼 이게 만일에 내 거다. 그럼 나는 돈도 벌고 아름답게도 하고 싶다. 뭐 요청은 많겠죠. 어쨌거나 그래 하려면 우리가 여기가 보여주고 즐기고 할 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보고 느끼고 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근데 지금은 호수 이런 데는 먹는 게 들어오면은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여기를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뭘 하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요. 한번. 왜 아무 생각 없이 도느냐 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에 딱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가 사진 하시는지는 모르고 뭔가 예술가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느낌. 선생님 처음 딱 만났는데 제가 볼 때 야 이거 만며느리감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 많아 보인다 이 생각이 딱 했는데 알고 보니 오늘 건물줄 아네. 이 느낌. 그리고 선생님을 처음에 딱 봤는데 뭔가 예쁜 뭔 작업을 하고 계실 것 같다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뭔가 이게 예쁜 들꽃 편지인가 펜션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 그거 하다가 가보니까 나 김남희 선생님 처음에 봤는데 제가 우리 통화로만 했거든요. 관동대 강의하러 처음에 그랬을 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저는 이제 예리예리한 사람을 상상했어. 그리고 막 너무 친절하잖아. 그래서 한 26, 7 갓대학 졸업해 와서 뭔가 이 사물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왔는데 덩치가 산만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야 덩치가 일단 크니까 동작이 좀 느리겠구나 했는데 제가 볼 때 물찬제비예요. 얼마나 추진력 좋고 막 날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너무 길게 이야기해요. 아니 자랑 좀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김남현 대표가 추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랍니까 추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내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계산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희 대표를 왜 예를 들냐면 처음에 제가 상상했던 향후는 이랬어. 그런데 오늘 걸어보니까 이 향후는 달라. 처음에 상상했던 김남희 대표의 저의 상상의 인상은 뭐였냐면 예리예리하니 업무만 잘 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업무보다 사무적인 업무도 잘 보겠지만 추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남자 수준이야. 저하고 좀 비슷해. 맞아, 이게 여자지만 남자 같은 여자라는 게 지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돌다가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안 잡혔는데 뒤에 보니까 또 느낌이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에 잡힐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못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맨 처음에 느낀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그 느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내가 이걸 다 돌아봤는데 나는 여기서 오늘 사랑이 느껴진다. 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편안함이 나왔어요. 근데 편안함이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바꿔야 돼. 그 편안한 거에 대한 뭐 힐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요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건 안다. 나 쌀은 안다. 아래쪽이 되시는구나. 쌀 되죠. 당시 오빠랑. 잘 되시는데. 그거를 내가 느낀 그거를 한 낱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작업이야. 그래서 자 오늘 진짜 하려고 한 거는 그 느낌을 잡는 거야. 자 아까 강릉자수 설명하셨잖아요. 내가 뭔가 많아. 제가 얼마 전에 뭐 도자기 많이 모아 놓으신 분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도자기가 많잖아요. 그럼 이 도자기로 나는 뭘 하고 싶다. 콘텐츠를 만들고 스토리텔링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도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척추를 만들어야 돼. 오늘 척추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척추가 바로 이 뭐예요? 감성 잡는 거거든요. 나는 이 호수를 돌면서 어떤 감성이 있다 해서 그거를 잡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척추 세야 돼. 우리가 생선 모양을 만들라 해도 뼈대 먼저 세우고 게 만들라 해도 뼈대 먼저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우리 지금 나중에 공개하겠지만은 우리 해품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만의 척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럼 무조건 척추. 오늘 척추 세우는 게 1번 작업이에요. 그래서 감성 찾기. 그 척추가 다른 말로 하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호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그럼 선생님 들꽃 편지에 예쁜 화초가 많다. 그럼 화초를 가지고 난 뭐 말하지? 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그게 바로 오늘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 잡는 거를 가운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사색을 잡았대요. 어제 2바퀴 돌아서 잡은 게 사색이라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젊은 사람은 젊은 감각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색을 잡았으면 사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면 사랑 했으면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오전에 돌면 끝나는 일이야. 이 낱말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돌면서 잡기 위해서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야. 그냥 내 몸과 머리와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단어로 딱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여기 와서 뭐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랑 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자기 느낌에 충실해서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잡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잡는 거, 감정 잡는 거, 감성 찾기고요. 자, 감성 찾기가 나는 빨리 됐다. 그러면 제가 이게 우리가 4주차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 쓰는까지 안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개별 진도를 빼드리는 거야. 그럼 내가 빨리 능력이 된다. 그럼 나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향후에서 하는 이 수업이 향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스토리텔링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 감성을 찾아서 내가 사색이라는 감성을 찾았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사색으로 이렇게 꿰어져야 돼. 예? 그래서 사색으로 끼워져야 되는데, 생선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나무. 자, 생선을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잡은 그 척추는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어디까지는 무슨 사색, 어디까지는 무슨 사색, 어디까지는 무슨 사색 하는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이렇게 생선 뼈를 다는 거.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누고 난 뒤에 여기를 풍성하게, 여기는 요런 콘텐츠, 여기는 요런 콘텐츠를 다는 것이 살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생선 한 마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감성을 찾아서 내가 가운데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작업이 들어갈 거는 뭐냐면, 아, 나는 여기 사색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렇게 요 구간 나누면 좋겠다. 요 사색의 구간은 뭐 남녀가 왔으면 좋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색 구간, 뭐 여기는 어떤 구간, 뭐 사랑이라면 나라에 대한 사랑, 남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 우정에 대한 사랑, 이렇게 사랑도 구간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걸어보면, 아, 여기는 남녀가 오면 좋겠다, 여기는 부모님하고 함께 오면 좋겠다, 여기는 아이들이 오면 좋겠다, 뭐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누는 방식은 계절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누면 돼요. 두 번째 할 일은 구간을 나누는 게, 구간 나누기는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면은 무턱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잘라서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구간 나눌 때 뭘 염두해야 되냐면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쓸 거야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가지고 구간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그러니까 여기 좋아 뚝, 여기 좋아 뚝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고요. 의자 중심으로 나누어도 되고, 이 보면 코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코스 중심으로 삐뚤삐뚤한 중심으로 나눠도 돼요. 자구간,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대로 구간을 나누고 나면 이제 이게 2주차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 할 일은 뭐냐면, 이 구간을 나누는 가지고 이제 이야기 쓸 준비를 해야 되겠지. 자, 떡볶이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료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자료 모으기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기존 사료를 찾아야 돼요. 그럼 기존 사료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돌고 뭐 더러운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향후의 기존 사료는 향나무가 떠내려와서 이게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기존 사료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 사료는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열로 잡을 때 기존 사료는 1, 2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은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료를 찾을 수 있고, 이 기존 사료를 찾았는데 잘 안 찾긴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냥 무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도서관에 가 무는 자료 찾아서 기존 문서로 된 모든 것을 찾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로 된 자료가 기본으로 요만큼은 있어야만 나중에 무슨 티끌이 걸려오면 말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완전히 100% 허구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하고 약간 거기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기존 사료 바탕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료 도서관 다 찾았다.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내가 현장을 돌면서 못 찾은 부분을 현장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포인트를 찍고, 현장에 예를 들면 뭐 나무가 있었던, 돌이 있었던, 풀이 있었던, 아니면은 방향을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나왔던, 석양이 나왔던, 이런 거 모든 부에 대해서 현장 포인트, 이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현장 포인트 다 찾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거는 인터뷰를 해야 돼요. 자, 인터뷰 중에서는 여기서는 5명에서 10명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인터뷰를 할 때 한 50명 정도 했어요. 이런 공간 정도 하면 여러 차례 만나고, 주민 설명회는 제일 많이 한 데 100번, 제일 적게 한 데는 한 번 이렇게 인터뷰하고 현장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해준다면 네 번째 해야 되는 게 주민 설명회를 해야 돼요.
근데 주민 설명회까지는 여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거를 따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따온 게 아니니까 주민 설명 요거는 생략을 하는데 만일에 시나 각구군 또는 어떤 기업, 대기업 이런 데서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요게 만일에 개인사 롯데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롯데 저 별장이 하나 있는데 별장 앞에 호수가 있어서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주민 설명회를 말을 주민 설명회라고 하는데 직원 설명회라든가 그 가족 설명회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요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 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면은 군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설명회에 우리 집중 좀 해야 되고 이 설명회를 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의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만드는 우리 역사 얘기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 사실 아니잖아 자꾸 얘기해요. 스토리텔링은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인 거고 스토리텔링은 요만큼 있는 어떤 전해 내려오는 얘기 또는 뭐 구전부터 해서 자료가 조금 있는 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더 재밌고 신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수익 창출까지 올라오는 게 스토리텔링인데 착각을 한다고. 그게 어르신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마을 주민하고 부딪힐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려면 설명회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까지 모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일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보태서 뭐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만들어 놓고 이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각색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막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콘텐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는 얘기는 스토리텔링에서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어떤 얘기를 썼는데 이 컨텐츠 물이 딱 나와야 돼. 어떤 얘기를 썼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컨텐츠를 반드시 염두하고 써야만 그게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강릉자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컨텐츠가 있어. 그죠? 근데 원래는 이 처음에 자수를 만들 때 사연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자수 넣으면서 사연을 기록을 해놓았다면 스토리텔링 하는데 그건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버리고 뭐 자수도 많이 퍼지고 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요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강릉자수 같이 컨텐츠가 먼저 있고 우리가 얘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얘기도 없고 컨텐츠도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순서로 나가서 포인트 찍고 내가 구간 나누고 다 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에 의해서 나올 컨텐츠 이런 공원 같은 콘텐츠에는 보통 공원 같은 곳에 스토리텔링을 하면 첫 번째 얘기를 쓰고 난 다음에 컨텐츠는 대체로 예쁜 거예요. 의자라든가 어떤 뭐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어떤 예쁜 부분이 많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컨텐츠까지 만들었으면 나 이 컨텐츠를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 마케팅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원을 뭐 어디에 시라든가 기업에 받았을 경우에는 마케팅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시나 이런 데서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해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곳을 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 내가 낳은 아이니까. 그러면 나도 주변 사람한테 SNS에 올리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2차 작업을 내가 좀 해. 그래서 이 마케팅까지를 합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곳에 나는 이야기를 쓴다. 그리고 그냥 막 썼는데 가만 생각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어. 이야기가 나을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쓴다. 수정을 한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또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가능하다면 유튜브나 SNS 이런 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쓰는 거. 여기까지 해놓으면 자, 선생님들이 제가 1주, 2주, 3주, 4주까지 하면 쓰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면 제가 그거 말해주는 게 뭐야? 그게 생각이 나 갱년기거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멘토링. 멘토링을 해줄 시간. 예, 그거 하여튼 이렇게 해줄 시간이 없잖아요. 터치해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못 나가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한 번에 4주 해야 되는 거 다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절실한 사람은 빨리빨리 그래서 다음 주에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끝나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나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기까지 바라면 빨리빨리 하시고, 근데 막 난 안 봐줘도 된다 막 이러면 그냥 사주까지 그냥 감성만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에 스토리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터치까지 해드리는 걸 5번 이거 뭐라 하더라. 나중에 터치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도. 예. 개별 지도까지 해드릴 테니까. 피드백? 피드백 맞습니다. 이래 어려운 말을. 피드백. 오늘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일 훌륭하십니다. 다 필요 없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피드백 한마디로 날려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끝내드리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얼른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너무 다 열정적으로 하셔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뭐냐면 감정을 믿고 열정으로 뛰어야 해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정말 퍽퍽 살아날 것이다라는 감정을 믿고 오늘 열정으로 뛰는데 빨리 되면 제가 그 뒤에 것까지 더 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 하고 싶은 일까지 제가 손을 좀 대줄 수도 말로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왔을 때 100% 저를 또 빼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얼른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가 어떻게 이 현장 이 실습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번 주에 우리 감성 찾기예요, 이번 주에 두관 나누기 이렇게 안 하겠다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나 맡으면 이 현장을 수십 번 돌아요. 왜 수십 번 도느냐?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안 보고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어느 구석에 뭐 있고 어느 구석에 뭐 있고 이게 나와야 되는. 우리 집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집 어느 구석에 모서리 요만큼 틀어진데도 어딘지를 기억할 정도로 이 지도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그거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항상 왜 지도를 먼저 빼오라고 하냐 하면 우리 지역을 할 때는 또는 우리 집을 할 때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랑할 만한 거리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형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아이, 우리 거기 작업하러 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셔. 그런데 뭘 말하니까 지랄하네 이래요. 그래서 너무 정겹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튀어나온. 그래서 왜 하냐면은 지형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 이쪽 지형이 어때요 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영주 아니고 저 영주 예고계라고 있어요. 그쪽이 아니구나. 그 밑인가? 어디 작업을 하다가 지도를 딱 봤는데 딱 할아버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양이 딱 나오는 게 지도가. 그런데 거기에 제가 뭘 작업을 했냐면 약초 작업을 했거든요. 그 약초 생산하는 곳인데 그 이제 약초가 우리는 저기 왜 그 동의보감 콘텐츠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산청하고 제천하고 이런 데 우리 약초 많이 하잖아요. 축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계속 그 축제를 다니면서 제천에 약초를 많이 키우는구나, 산청에 많이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약초의 한 80% 이상이 바로 그 영주 그 지역에서 나온대요. 가보니까 작약이니 뭐니 쫙 심어서 거기는 재배만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쪽이 제가 이거를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지도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 할아버지라는 것을 지도에서 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은 약초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도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코끼리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뭡니까 우리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우. 예, 그 모자, 그 어떻게 보면 모자, 어떻게 보면 코끼리 무슨 코끼리더라 그 이름이? 보아뱀. 보아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이 섬 하나 있잖아요. 위양도 무슨 양도? 비양도. 비양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거 보아뱀 모양이라 해서 들어간 것 뿐이에요. 들어가도 뭐 별 것도 없는데. 근데 그거 하나로 가지고도 거기는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자, 보아뱀 섬이라 하는 보아뱀을 닮은 비양도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당을 다 집어넣어라. 어린 왕자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힘이 상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아뱀 모양이야 하면 우리가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어린 왕자 스토리에서 보아뱀을 충분히 컨텐츠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막 홍보해야 할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지도의 형태도 보시고 골고루 한번 찾아서 이렇게 속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미리 내가 한 것까지 저한테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하고 물으면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제가 동기부여 를 하는 거를 이제 나누어서 하면 이제 이게 좀 세부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왜냐 결과물을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크게 빨리빨리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결과물 제출을. 11월